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KF-X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 시도. 5천억 KF-X 개발 분담금 납부 미뤄원이니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 구매 의사 밝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뒤 돈이 없다며 5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 의사를 거듭 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리 국방장관,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 의사 밝혔다. 이 소식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클라우디아 탄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타이푼 구매 의사가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면서 프라보워 장관은 19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독일,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인데 20일 오스트리아 빈에 갈 것이니 각하께서 편하실 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탄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용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전에 제안한 타이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월에도 탄네 장관에게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를 공식 검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프라보워 장관의 편지에는 탄네 장관이 지난 7월 서한에 대해 9월 답장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오스트리아도 중고 타이푼 판매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서한을 입수한 뒤 국방부의 프라보워 장관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물었지만 미국 방문 일정만 확인받았을 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니 전력 증강 사업 계획 때문에 중고 타이푼 구매. 신문은 프라보워 장관이 MEF 계획 때문에 오스트리아 측에 접촉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MEF 계획은 2024년까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대식 전력을 확보한다는 인도네시아 국방 현대화 계획이다. 문제는 MEF 사업의 진행률이 2019년 2분기를 기준으로 63.19%에 불과하다는 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대로면 그때까지 75.54%를 달성했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전투기가 아닌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도 2024년까지 MEF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새 전투기를 지금 당장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3년 이후에 인도받을 수 있는 반면 중고 전투기는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에서 24개월에 불과해 전력화를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군사 전문 매체인 이 국방부 비용 들어가는 건 크게 신경 안 쓰는 듯.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X는 아직 실물이 없다.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야 양산을 시작한다. 가격도 해외 수출이 잘 된다고 상정할 경우 대당 단가가 7천만 달러지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1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은 대당 단가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넷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미국 국무부는 수직의 착륙기 MV-12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즉 인도네시아는 지금 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때 한국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제조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무용지물 수준으로까지 가동률이 낮아졌다고 독일 쇼피겔이 보도했다. 영국과 EU, 러시아 등 해외 언론들도 이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투데이는 지난 2일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128대 가운데 전투가 가능한 것은 4대에 불과하다는 독일 슈피겔의 보도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28대 가운데 124대가 방어 시스템 기능 장애와 공대공 미사일 부족 등으로 실제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대부분에서 발견된 심각한 기능 장애는 카나다 주변에 있는 장비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자체 방어 체계로 국내에 알려진 이 장비는 미사일 조준, 공격을 포함한 적의 위협을 조종사에게 경고해주고 적미사일의 추적 장치를 회피할 때 사용하는 제프와 플레어도 조종하는 장비라고 한다. 독일 슈피겔은 6개월 전 기술진들은 이 장치가 적절히 냉각되지 않으면 민감한 전자장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찾아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거 한국 공군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F-35와 경쟁이 붙었을 때 유로파이터 타이푼 축이 모든 임무에서 조종사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장비라고 자랑했던 그 대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독일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동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데스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냉각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른 곳에 인수된 뒤 해당 부품이 생산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 슈피겔은 독일 공군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쓸 공대공 미사일도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독일 공군은 공대공 미사일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독일 공군은 현재 4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는 독일 공군이 영토 외부에서 적성 세력을 요격하는 것과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 황당한 점은 독일 국방부의 답변이다.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정상 가동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도 2017년보다는 나아진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당초 네이토의 고도 경계 태세용과 후속 대응 전략으로 82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일군은 이에 따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90일에서 180일 동안 비상사태 대응용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데스 장치가 가동하지 않는 기체를 초급 조종사 훈련이나 훈련 등에 사용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데스 장치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네이토 임무와 같은 실전 투입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일 공군의 주력 기종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독일군 관계자는 부대 대부분이 현재 맡은 임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준비 태세가 돼 있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러시아 RT 등은 지난 4월 초 독일 언론이 파나비아 토니도 공격기 97대 가운데 10대 정도만 네이토가 요구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일을 거론하며 이 같은 일이 독일 공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군사 동호회 등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가동률 문제를 몇 년 전부터 문제 삼아왔다.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109대 가운데 8대만이 가동할 수 있다는 보도가 2014년 8월에 나왔고 2017년 7월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나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로 단일 업체가 전투기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여러 업체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소모성 부품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13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에서 한국 정부의 F-35 선택은 옳았다는 점이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